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종 복랑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종 복랑금 같은 경우 시세가 많이 떨어진 대표 품종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과 다르게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이제는 한 번쯤 키워볼 수 있을 만한 금품종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방울복랑금 자체도 여름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원종복랑금, 그러나 매력이 철철 넘치는 품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여름과 장마철에 어떻게 이제 예쁘게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 이 계절성으로 봄과 가을에 성장을 많이 하는 대표적인 품종입니다. 특히 겨울에도 성장을 하긴 하는데 봄만큼은 그렇게 커다란 성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 이제 지난 발색이 가장 예쁜 시기가 2월 3월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시기에 가장 매력을 느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원종복랑금에 대한 영상을 찍은 이유는 장마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후는 장마철과 여름은 정말 지옥같이 덥고 습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마와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나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특히 이렇게 건조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런 품종 같은 경우는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종복랑금은 다행인 거는 방울복랑금보다는 계절의 그런 몸살은 덜합니다. 그러나 이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는 한번 이게 곰팡이병이 오거나 한번 데미지를 받으면 회복하는데 그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리는 부분은 어느 정도 참고하셨다가 장마와 여름을 안전하게 나는 그런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종복랑금은 물을 엄청 좋아합니다. 물을 조금만 늦어도 하엽이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사이사이 하엽이 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이제 분들 같은 경우는 하엽이 지는 곳에 이제 자구가 나오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는 말씀을 하는데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이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 원종복랑금 뿐만 아니라 방울복랑금 자체도 옆에 자구가 나올 때 하엽이 많이 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장 시기가 이제 끝나가는 무렵에서 하엽이 지는 거는 물 관수가 어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엽이 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원종복랑금은 일주일 단위로 물을 줘도 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물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물을 줬을 경우 또 무름병이 와서 죽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잎 상태를 보고 물을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햇살을 아주 좋아하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시기에는 이 좋은 자리에 놓고 키우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보통 일조량이 한 10시간 정도 되는 곳에 키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크기를 그러니까 몸짓을 좀 키우고 싶은 분들은 이 강한 직광보다는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은은하게 햇살이 들어오는 그런 곳에서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종복랑금을 키우다 보면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이러스성 이제 질병이 왔거나 이제 곰팡이병 또는 이렇게 지금 이제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상처가 나면서 말라가는 부분을 아마 키우는 분들이 대부분 걱정을 하실 텐데요. 이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 이상하게 이런 증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마 이 관수량보다는 약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마 이렇게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 이 부분은 하엽이 집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보시면 하엽이 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하엽이 진 잎들 같은 경우는 빨리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늦게 제거해 주면 그 부분으로 이제 곰팡이가 생기는데요. 특히 습도가 높을 때는 이 곰팡이병이 잘 생깁니다. 그 이유는 이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 백분이 겉표면에 어느 정도 묻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곰팡이병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초까지는 충분히 물을 주고 나서 장마가 오기 전에 살균제를 한번 쳐주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벌써 살균제를 한번 쳐주었기 때문에 한번 생각건데 한번 더 쳐주면 좋긴 한데, 이 살균제라는 게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주 치다 보면 약재를 수시로 바꿔야 되는데요. 이 살균제 같은 경우는 약재 가격도 그렇게 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이렇게 구입해서 키우기는, 뿌려주기는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제 약재를 이렇게 살포해 주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이 거리대나 이렇게 환기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이런 환경은 키우는데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곰팡이병도 이렇게 발생할 확률이 아주 적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이 곰팡이의 최원인은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기가 안 되고 바람의 흐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가정 내에서 곰팡이병이 생길 확률이 드물기 때문에 수시로 환기를 하는데 신경을 써준다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 커팅 시기가 대략 1년에 3번 정도 되는데요. 자구번식용으로 주로 많은 커팅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커팅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원종복랑금 커팅 시기는 보통 봄, 가을에 주로 해주는데요. 농장 같은 데서는 1년에 한 3번 정도 분갈이를 해주고 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원종복랑금 같은 경우 성장하는 시기이고요. 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는데, 물을 줄 때는 흠뻑 흠뻑 줍니다. 또한 가끔 저명간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원래는 저 같은 경우는 저명간수를 할 때는 목초액을 희석하거나 이 살균제를 희석할 때만 이 저명간수를 활용하고 굳이 저명간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분갈이 흙이 저 같은 경우는 배수가 좋은 재료 위주로 이게 분갈이 용토를 만들기 때문에 위에서 물을 주어도 바로 화분구멍으로 물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배수 때문에 이 저명관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 커팅 시기 말씀하다가 이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커팅은 보통 뿌리가 빨리 내려야 되기 때문에 보통 2월, 그 다음에 9월, 아니면 이제 9월에서 11월 넘어갈 때쯤 커팅을 합니다. 이 원종 방울복랑금이나 이 방울복랑금 자체가 겨울에 자라는 품종이기 때문에 이 1년에 3번 정도 하지만 이 커팅을 많이 할수록 이 올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커팅을 해서 잘 키우는 분들도 있지만 커팅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굳이 재테크 목적이 아니라면 멋진 수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이 다육이를 키우는 이 하나의 즐거움이지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커팅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커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큰 대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이 원종방울복랑금 자체도 구입 당시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자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성장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뿌리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저 같은 경우는 칼슘제를 한번 쳐주거나 아니면 스티뮬레이션이라는 약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쳐주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요. 뿌리가 가정에서 키우는 화분 자체가 작기 때문에 웬만하면 뿌리 건강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원종복랑금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